그 메타버스라는 미지의 세계에 깊게 발을 들이고 계신데 흥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좀 어떤 순간들이 있으세요? 촉각을 처음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상 공간 안에 있는 피아노를 쳐봤는데 실제로 피아노 소리가 들렸을 때, 연주가 됐을 때, 지금이 만약에 이 정도라면은 진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 제가 회의에 늦게 들어가도 인공지능이 이제 회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여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동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고 다른 나라 분이시면은 실시간 번역을 해주고. 그런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시대의 인재상이 되겠네요. 그 도구들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벌써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GPT랑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그림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올려서 팔고, 이런 생성 AI 도구가 개인의 생산성을 100배 높여준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싸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한때 IT 업계의 블루칩이었지만 정체 상태에 놓인 메타버스가 요즘 또 좀 뜨겁다고 하죠.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상자산과 연계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없는지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박사님. 우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소고요.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정책 연구하는 곳이고,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진흥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국가 전략들을 만들 때 저희가 또 출연기관들이 같이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그런 일들도 같이 하실 때 또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메타버스를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쓰신 저서도 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서를 뭐 예, 그난 2년 동안에 한 5권 정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메타버스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죠. 그때 한 1년 한 반 전에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을 썼었는데 네. 예, 그 책이 이제 어디 보면 가장 많이 나갔었고, 지금 2월 달에 썼던 책은 이제 디지털 부의 미래라는 책으로 이제 메타버스랑 이 블록체인하고 웹3 관련된 책을 또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공저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 메타버스 분야를 좀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혹시 뭐 나 이런 거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밖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주신 상도 받은 적도 있고, 뭐 그동안 말씀하신 책도 많이 쓰기도 하고, 강연이나 세미나도 이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작년 초에 발표됐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전년도에는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전략이 또 발표가 되고, 그런 이제 전략들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된 것도 사실은 중요한 성과고, 지금 또 다른 미래들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많이 쓰던 조금 쓰던 새로 나온 것들은 가능한 한 많이 또 시도를 해보려고. 써보세요? 예. 그럼 막 이런 안경 같은 것도 뭐, 쓰시고. 네, 호라이즌도 들어가 보고, 워크룸스 안에서 그걸로 이제 일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로. 어지럽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한 기자분께서 HMD를 쓰고 얼마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맞아. 네, 어지러워가지고. 그런 거를 뭐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접속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때 가장 내가 필요한 기기를 선택하는 거지, 한 가지 기기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막 꼭 써야 된다는 예, 강박을 그런 가질 필요 강박을 없다.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는 이제 메타버스 이꼴 약간 VR 이꼴 맞아요. 이제 HMD 이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메타버스는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이제 중요한 기기고 굉장히 우리는 많은 사실은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접속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라는 미지의 세계에 깊게 발을 들이고 계신데 흥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좀 어떤 순간들이 있으세요? 제일 먼저 느꼈던 가장 흥미로운 경험은 이제 게임 경험이었던 것 같고, 촉각을 처음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촉각을 느낄 수 예, 있나요? 가상현실 안에서 HMD를 쓰고서 이제 글로브 같은 장갑을 끼거든요. 네, 장갑을 끼면 손이 또 굉장히 또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컵이 있잖아요. 네. 설마 저 컵을 만지면 내가 저 컵을 만져서 들었을 때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상 공간 안에 있는 피아노를 쳐봤는데
실제로 피아노 소리가 들렸을 때, 연주가 됐을 때, 지금이 만약에 이 정도라면은 진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 가상 세계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키보드 칠 때 편하게 맞아요, 치는데 맞아요. 이거를 치면 이렇게 막 빔 같은 게 나가서 맞아.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건 맞아요. 너무 이제 사용자 경험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후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불편하게 경험했던 많은 인터페이스들의 경험들이 이제 음성으로 제어가 되게 되면은 말로 이제 네, 불편하게 사라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제 이벤트가 뭐였었냐면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해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두 기업은 경쟁 기업인데 맞아요. 둘 다 메타버스를 열심히 하고 뭐 플랫폼도 기기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라는 호라이즌이라는 공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다양한 생산성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뭔가 편리해지고 확장성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커질 것 이제 같아요.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나는 왜 가상 세계에 들어가야 되지라는 의문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 둘씩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유들이 생긴 거죠. 일하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그걸로 회의를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파일럿이 이제 결합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런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제가 회의에 늦게 들어가도 인공지능이 이제 회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여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동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고 다른 나라 분이시면은 실시간 번역을 해주고 굉장히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같이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건축 설계를 한다던가 디자인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공존감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같이 있어야 네, 뭔가 네. 체감이 딱 되는 네. 거.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굉장히 지능적인 공간으로 바뀌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될 유인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생성 AI가 만나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AI라든지 이런 고급 기술들이 거기에서 이제 융합이 되면서 네. 그 자체가 정말 편리한 공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시간 공간 말씀하셨는데 처음 책을 쓸 때 부제가 인간, 공간, 시간의 혁명이었어요. 가상 인간을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너무 좋겠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가상 인간을 만드는 거는 흔히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만들기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성 AI 도구들은 개인들이 나의 얼굴이나 다른 사람의 가상 인간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생성 AI가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비용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상 인간을 만들고 제 목소리를 또 이제 더빙을 하고 제 목소리를 바꾸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제 일들이거든요. 대신 업무를 해주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예 텍스트를 쳐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읽어주죠. 이렇게. 너무 좋다. 예. 오, 아직 뭔가 확 와닿진 않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메타버스에서 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생각이 아직은 확 와닿진 않은데 왜냐면 지금 뭐 줌 이런 데 통해서 들어가서 얼굴 보면서 하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 아바타가 제 대신 참석을 하고 제 대신 말하고 그런 게 기본적인 모습이긴 하겠죠. 지금의 이제 그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제페토 안에서 무슨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회사 뭐 워크숍 한다, 회의한다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사실 그 뒤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이 공간에 잠깐 사람이 왔다가 다시 안 오는 공간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좋은 경험인 거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상 세계들은 계속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로블록스라던가 뭐 마인크래프트라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안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유저들이 뭔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들을 집어넣어 놨을 때 자기도 뭔가 스스로 만들고 거기서 돈도 벌고 이제는 우리가 챗GPT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이것저것 네. 물어보고 정말 얘기하는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게 흔히 말하는 NPC로 안에 있는 가상인간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러면 그 인간들을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상점에서 만약에 어떤 상점을 운영을 하시는데 네. 제가 거기 있지 않아도 네. 그 상점에 있는 아바타는 제 상점에 있는 운영을 하는 운영을 거구나. 이제 다 답변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뭐 전자제품 가게에 갔는데 근데 과거의 가상 공간은 들어가도 아무도 저한테 답변을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안에 있는 NPC가 실제로 GPT랑 얘기를 하듯이 저한테 정보를 주게 되잖아요. 신기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와야 될 유인들이 생기는 거고 제가 계속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이제 정말 필요해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새로 나온 거 이런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 경제생활, 문화생활, 저희들의 생활 기반으로서 메타버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정말 놀랍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주일 동안에 정말 10년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세요. 네, 실제로 그분들이. 인간이 편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참 인간의 설 자리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보면은 네. 인간의 설 자리가 분명히 없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도구들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벌써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GPT랑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그림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올려서 팔고, 그게 음원도 되고 웹툰도 되고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런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시대의 인재상이 되겠네요. 오히려 근데 그 도구를 잘 쓰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양극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니티 부사장께서 이제 그 컨퍼런스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런 생성 AI 도구가 개인의 생산성을 100배 높여준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대단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소위 또 지금 거품이 많이 빠졌다 막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금방 말씀하신 건 또 엄청나게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쯤 왔다고 보시나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1850조 정도 해마다 늘어나게 될 거다. 네. 제일 제가 봤던 맥스 수치는 CT가 한 1경 7천조까지 제가 봤거든요. 1경 7천조까지 2030년까지. 경.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1경 정도쯤 얘기를 했었고 VR, AR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까지 고려를 해서 시장을 더 크게 전망을 한 거죠. 진짜 거스를 수 없는 확실히 다가오는 미래라고. 우리가 없는 생각 보면은 원턴 원하지 않던 하루에 인터넷에서 보내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은 늘어났잖아요.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 이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을.